긍정적 사고를 갖고 싶으신가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은 어떠신가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긍정적 사고의 습관은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숱한 자기계발 서적이나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긍정적 습관이라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와, 정말 닮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며 저 자신과 비교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며 한편으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판단할 때 부정 아니면 긍정, 말할 때는 습관적으로 참고 인내하며 침묵하거나 쏟아내거나 라는 양극단의 생각과 관점을 주로 내가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서 그렇다면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점, 곧 중립적인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고 책을 보던 중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여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해 볼 책은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중에서 관점을 바꾸는 3가지 기술 부분입니다.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지은이는 당신의 긍정사고는 틀렸다 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이 아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는 양극단의 환상에서 벗어나 중립적 상태에서 보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의 한 챕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개발서에 자주 등장하는 세일즈맨 이야기를 아시나요? 2명의 세일즈맨이 남쪽 섬에 파견되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2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맨발이고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사람은 각각 회사에 전보를 쳤습니다. A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B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A는 부정적 사고이고 B는 긍정적 사고이다.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기회가 열린다. 따라서 B가 옳다. 라는 생각이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긍정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으므로 신발을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생각에는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은 또 다른 사고방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지인에게 처음 보는 신발의 느낌을 물어보자. 몇 명에게 신발을 신겨보고 착용감을 물어보자. 정말 신발이 전혀 안 팔릴까? 일단 몇 켤레를 팔아보자. 가격이 얼마여야 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자.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입견은 버리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증거, 데이터를 모아서 현 상황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판단, 행동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것이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긍정적 사고입니다. 긍정심리학은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자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1998년에 창시한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긍정심리학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읽어보지도 않고 긍정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많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흔히들 긍정은 부정의 반대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은 아마도 낙관적이고 적극적이고 명랑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positive는 긍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을 잘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는 마음챙김 요법도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완전 실패했어. 나는 정말 못났어. 하지만 그런 점도 다 내 모습이잖아. 나는 성격이 어두워. 하지만 그런 성격도 소중한 나의 일부분이야. 이렇게 아무리 못난 자신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남쪽 섬에 파견된 세일즈맨이 취해야 할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관하지도 말고
낙관하지도 말고 일단 조사부터 하자.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사실과 데이터를 수집한 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자. 이것을 저는 중립적 태도,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긍정이라는 말의 왜곡된 이미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중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중립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하나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없앤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판단한다.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냉정하게 관찰하면서 끈질기게 지속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도 일희일비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좋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 과학적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컵에 반쯤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있네. A는 부정적 사고, B는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다 라고 생각하는 중립적인 사고입니다.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주관에는 감정과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다는 것은 그저 객관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사실이란 누가 봐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는 것은 중립적인 관점의 기준입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걱정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괜찮아, 괜찮아를 100번 외친들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지나친 부정과 지나친 긍정은 선입견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만 수집하고 과도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수집합니다. 둘 다 잘못된 판단과 사고를 유발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편향입니다. 편향된 생각과 선입견으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바른 정보를 얻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중립적일 때 잘 풀립니다. 격렬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과 감정이 뒤섞이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실이 감정이라는 짙은 안개로 뒤덮이게 됩니다.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없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과 분노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진흙탕이라는 뻔한 패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사실과 감정을 분리할 수만 있다면 충격적인 일, 싫은 일도 스스로 처리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음과 같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감정은 무엇인가? 어떻게 느끼나? 사고는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나? 컵에 든 물을 예로 들어 답변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다. 감정은 무엇인가? 어떻게 느끼나? 이제 반밖에 없다. 아쉽다. 사고는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나? 점원이 빨리 물을 더 갖다 줬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거래처 사람이 화를 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그쪽이 했다. 회사 일을 하다 보면 흔히 이런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분노와 격한 감정이 일어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납품일을 어겨서 거래처 직원이 화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따져보면 거래처에서 9월 15일이라는 납품일을 5일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15일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내 잘못은 아닙니다. 내 말을 잘못 들은 거래처 직원의 실수인데도 오히려 그쪽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서 정리해 봅시다. 사실은 무엇인가? 나는 9월 15일에 납품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처는 9월 5일에 납품한다고 들었다. 감정은 무엇인가? 어떻게 느끼나? 나는 잘못이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사고는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제대로 알렸으니 잘못 들은 거래처 직원의 잘못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9월 5일에 납품이 되지 않았다고 거래처는 화를 내고 있다. 따라서 바로 사과를 하고 사정을 설명한다. 9월 15일에는 반드시 납품하겠다고 설명한다. 상품관리부에 연락해서 납품일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한다.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품일 등의 숫자는 구두뿐만 아니라 문서,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 증거로 삼는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확인한다. 9월 15일 목요일이라고 요일도 함께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거나 하루라도 납품일을 앞당기기 위해 조정하는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처 사람을 욕하면서 감정을 드러내고 있을 여유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실패, 실수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입니다. 지금까지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의 한 부분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 나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삶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은 겉모습을 살짝 바꾼 근원적인 생각과 습관의 걸림돌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색과 함께 따뜻하게 하루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